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존경으로 시작된 관계, 조심스러웠던 시선,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된 욕망. 오늘의 이야기는 한 젊은 조교와 한 중년 교수 사이에서 벌어진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유혹과 몰락의 기록입니다. 처음엔 그저 동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동경은 사랑이 되었고, 사랑은 소유가 되었으며 마침내 파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향하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연이 교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직 학부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강의실 맨 뒷줄 늘 같은 자리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분필을 움직일 때마다 지연은 교수님의 손과 팔선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수가 많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강의실을 둘러볼 때마다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가끔 자기에게 오래 머무는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괜히 숨을 고르게 되곤 했습니다. 그 감정이 존경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감정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조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지연은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조교 첫 출근 날 지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 보여도 싫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고른 것은 몸에 부드럽게 맞는 연한 색 블라우스와 허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스커트였습니다. 단추는 위에서 두 번째까지 잠그고 머리는 목선을 가장 예쁘게 드러내는 각도로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잠시 시선을 머물린 뒤 지연은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히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구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교수님의 시선이 얼굴에서 시작해 어깨, 목선, 그리고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연은 묘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맞다. 조교 지연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지연의 가슴을 간지리듯 스쳤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자료 정리, 메일 정리, 회의 준비. 하지만 지연은 매번 교수님과 마주 앉을 때마다 자신의 자세와 손의 위치와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건넬 때 일부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의자를 옮길 때 천천히 움직이며 교수님의 시야 안에 자연스럽게 머물렀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녀는 서류를 들고 교수님의 옆으로 다가가 같은 화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
손과 손 사이의 거리. 교수님은 처음에는 조금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지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야.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지연은 조금씩 옷차림을 바꿨습니다. 색이 더 밝아졌고 몸선을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디자인을 골랐고 앉을 때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조금 더 올라오도록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정함의 틀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변화. 그리고 변화는 교수님에게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은 점점 더 자주 서류보다 지연에게 먼저 향했고 회의 중에도 그녀가 말을 하면 유독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둘만 연구실에 남았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연구실에는 책장과 모니터 불빛만이 잔잔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머리를 풀었습니다. 묶여있던 머리칼이 천천히 어깨 위로 흘러내릴 때 지연은 교수님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일부러 조금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펜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말고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꼬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교수님의 눈이 무심코 따라오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던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런 질문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질문이라도 답은 듣고 싶어요.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숨결이 닿을 만큼. 교수님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는 긴장이 항상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점점 개인적인 문장이 섞이기 시작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옷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다가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천천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을 남자로 보게 만들 거야. 지연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오래 바라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까 말까 잠시 손끝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만 여유를 두고 잠갔습니다. 허리선이 잘 드러나는 치마를 고르고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선이 살아나는 각도를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너무 단정하지 않게 몇 가닥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지연은 교수님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봤어. 분명히 그날부터 지연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흔들 수 있을까라는 게임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 일부러 교수님의 책상 가까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 손목을 조금 더 부드럽게 꺾고 설명을 할 때는 몸을 살짝 기울여 같은 화면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이 부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교수님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아주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지는 순간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을 한 번 고르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반응한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 쪽으로 오고 있어. 옷차림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색은 더 부드러워졌고 천은 더 몸에 잘 붙는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걸을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앉을 때 다리가 곧게 보이도록 그녀는 자기 몸을 거울 앞에서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디를 먼저 볼까? 연구실에서 둘만 남는 날이면 지연은 일부러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교수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것만 같이 봐주실래요? 가까운 거리,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위로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부분을 가리키며 잠시 머무는 순간 지연은 일부러 손을 바로 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다가 그대로 멈추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네. 그날 이후 지연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싶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도 아니고 동경도 아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조용하지만 집요한 욕망.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밤 연구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은 의도적으로 재킷을 벗었습니다. 블라우스 소매를 조금 걷어 올리고 의자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저 조금 힘들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교수님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그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눌렀습니다. 지연 씨는 지금 제 조교입니다. 알아요. 지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과는 전혀 다른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자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어. 며칠 뒤 지연은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색이 짙고 몸선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원피스. 겉보기에는 단정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선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옷. 연구실 문을 열자 교수님의 시선이 이번에는 숨기지 못하고 잠시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은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됐다. 그날 그녀는 일부러 자주 웃었습니다. 말을 할 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메모를 건넬 때 손끝이 닿을 만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은
점점 말을 줄였고 지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내 쪽으로 많이 와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게 두고 싶지 않아. 집에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상기된 눈, 입술을 스치는 숨결.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갖고 싶어. 학생도, 조교도 말고 한 남자로, 내 사람으로. 그 욕망이 두려움보다 훨씬 커졌다는 사실을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출장이 오면 그때는 끝까지 가볼 거야. 지방 세미나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날 지연은 한참 동안 매일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단둘이 이틀 밤,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조용히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기회야.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여행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에서 수없이 연습해왔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차분한 색의 블라우스와 몸선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스커트.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선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조합. 머리는 반만 묶어 목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향수는 아주 소량만, 가까이 다가와야만 느껴질 정도로. 이번엔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거야. 기차에 오르자 교수님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지연은 그의 시선이 가끔 자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석 사이의 거리, 팔꿈치와 팔꿈치가 가끔 스칠 듯 말 듯한 그 미묘한 간격. 지연은 일부러 노트북을 꺼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얼굴 사이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 지연은 일부러 화면을 가리키는 손을 조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의 숨이 눈에 띄게 조금 빨라지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어. 세미나 첫날 밤, 행사는 무사히 끝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은 처음으로 술잔을 마주했습니다. 지연 씨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는군요. 교수님 앞에서는 조금 더 용감해져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교수님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호텔 로비, 각자 방으로 가야 하는 순간 지연은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교수님,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조금 무서워요. 무섭다니요? 혼자 방에 들어가기엔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잠깐의 침묵. 그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지연에게는 이미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 위로 두 사람의 발소리만 천천히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교수님은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여기까지만. 지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않은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생각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피부에 닿을 만큼. 그럼 왜 계속 참으세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방 안. 불은 아주 은은하게만 켜져 있었고 커튼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외투를 벗으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은 창가 쪽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교수님.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망설임과 기대와 욕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행 오기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요? 교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닿기 직전의 거리. 선생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아주 천천히 한 발짝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선을 무너뜨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 손을 떼지 않았고 지연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이후 교수님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회의에서는 집중을 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제는 불안과 초조를 담고 있다는 것, 자기 앞에서만 유독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 하지만 그 모습이 지연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만족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 출장 이후 둘은 연구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 늦은 밤의 캠퍼스 산책길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짧은 대화, 길게 이어지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둘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더 깊이 요동쳤습니다. 두렵다는 건 이미 완전히 빠졌다는 뜻이잖아. 불안은 현실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학과 안에 퍼졌고
어느 날 아침 교수님은 총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연구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씨,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조교직도 강의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이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고 집은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사람이 됐네. 하지만 그 생각과 함께 처음으로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은 거 아니야. 며칠 뒤 교수님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단정함 대신 깊은 피로와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거실, 정리되지 않은 책들, 식탁 위에 남겨진 혼자 먹은 흔적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의 가슴은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저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지와 고마움과 그리고 버릴 수 없는 욕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점점 더 그의 삶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일정을 관리하고 그가 무너질 때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몰락한 교수라고 불렀지만 지연에게 그는 이제 완전히 자기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지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만들었어. 잃게 한 것도, 갖게 한 것도 전부 나야. 그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과 비슷한 얼굴을 한 소유 욕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행복이든 파멸이든 자신은 이미 이 남자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동경으로 시작된 조교 지연의 마음은 점점 계산된 유혹과 소유 욕망으로 변해 교수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교수님의 경력과 가정, 그리고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고 지연은 그 몰락의 끝에서 마침내 그를 완전히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한 뒤에야 얻은 불안한 소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이 관계를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집착, 소유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흐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간의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과 여러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